네, 반갑습니다. 인사이트 TV고요.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리플, 리플도 관심들이 많고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아서 리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. 그래서 그 리플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해보면 제가 주요 정보 이렇게 달아놨죠. 2013년도에 창시가 됐어요. 그리고 창시자는 크리스 라슨, 쉐브론 출신이에요. 그리고 제드 맥켈럽, 마운트 곡스 아시죠? 마운트 곡스 창업한 사람이래요. 이 두 양반이 이제 창업을 했고 창시를 했고, 이 리플은 그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. 재단 형태인데 리플 랩스라는 이름의 재단이에요. 여기서 관리를 하고 직원 수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고 연간 공급 증가율은 8.8%. 예. 뭐 아주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죠. 그리고 발행량의 제한은 있냐 없냐. 일단 발행량의 제한은 없고 이 발행량을 리플랩스라고 하는 재단에서 그 조절을 해요. 근데 지금 이거 약간 좀 수치가 좀 바뀌어 지금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한, 약간 변동이 생겼을 거예요 수치는. 근데 하여튼 최근 기준으로 454억 개가 발행이 됐다. 좀 많이 발행이 됐죠. 예, 많이 발행이 됐고, 이 코인의 리플의 특징은 국제 은행들 간의 자산을 송금 시에 송금할 때 발생되는 높은 수수료와 건당 거래 시간을 단축해주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다. 기존에 대비해서 약 70% 가까이 절약이 되고 송금되는 시간도 단 몇 초 만에 가능하다. 그 해외로 우리가 돈을 송금할 때 경험들 해보신 분은 계시겠지만, 뭐 예를 들면 뭐 해외에 있는 자녀들한테 유학 자금을 송금한다거나 그럴 때 기존의 그 우리 그 기존의 그 은행의 결제망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면 그 스위프트망이라고 그러죠. 아마 스위프트망이 맞나? 맞을 거예요. 스위프트 이름이. 그 망을 통해서 그 송금을 하게 되면 시간도 좀 꽤 걸리고 절차도 좀 복잡하고,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송금할 때 수수료, 우리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좀 비싸죠. 예, 근데 이거 리플은 그런 단점을 다 없앴다. 그래서 말 그대로 국제 은행들 간의 자산을 송금할 때 이제 주로 이 이용하는 그런 이 송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코인, 그게 리플 XRP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참고로 일본의 그 유명하잖아요. SBI 금융그룹, 우리나라에도 뭐 SBI 저축은행이 들어와 있지만 SBI 금융그룹이 리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네요. 예, 그래서 지금 최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. 그래서 최대 투자자가 일본 SBI 금융그룹이다. 그리고 그 펀더멘탈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. 그 일단 신용 등급을 먼저 보면은요, 신용 등급은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현재 A 등급이에요. 그래서 원래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아시죠? 소송을 했잖아요. 그래서 소송 이것 때문에 리플의 등급을 A 플러스에서 그냥 A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리플은 아까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전 세계 은행들이 국가 간의 송금 혹은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및 토큰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. 현재 약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을 여기 가입돼서 사용하고 있다. 그래서 업계 내에서 선두적인 지위에 있는 프로젝트다. 리플넷을 사용한 송금 서비스의 경우 비용 절감, 아까 그 수수료가 좀 기존의 그 스위프트 망원에 의하면 수수료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수수료를 좀 낮춰서 비용을 아낄 수 있고, 또 송금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그죠? 그래서 리플의 경영진은 충분한 기업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이다. 타 프로젝트 대비 팀원 수가 많다. 한 500명 정도 됐죠. 그래서 2019년 4분기 일본의 SBI와 투자자들로부터 약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했고, 리플의 에스크로 지갑에서 유통되는 XRP 물량을 고려할 때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요약본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등급이 다 높아요. 베리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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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균, 에버러지 이것도 높은 편이고, 다만 로우 요게 좀 낮은데 이거는 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 그 이게 좀 그 해석을 해보 이 어디트라고 읽어야 되나? AUDIT 여기 보이시죠? 어디트. 요게 굳이 이제 직역을 하자면 뭐 회계 감사
뭐 품질에 대한 검사 뭐 그런 대충 그런 뜻이 있어요. 직역을 하면. 그래서 그 기술적인 회계 감사 뭐 그런 뜻이라고 해야 되나? 직역을 하면 제가 의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의역을 잘 못하겠네 이걸. 근데 이게 좀 비교적 낮은 편인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뭐 위험하다고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일단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고 그 나머지 것들 여기 보면은 이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뭐 이렇게 또 그 상장돼 있는 거래소 이렇게 쭉 있죠. 바이낸스 뭐 이렇게 쭉 업비트 이런 데 다 상장이 돼 있어요. 상장이 돼 있고 뭐 그런 상장이 돼 있다 그런 뜻이고 이 프로필을 보면은 여기 설명 나와 있죠. 그리고 미션 및 버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제가 나중에 이거는 그 나중에 제가 뭐 한번 기회 되면 이건 다시 한번 뭐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아까 창시자 뭐 크리스 라슨하고 뭐 그 제드 맥컬레입인가 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력이 또 쭉 나와요. 뭐 경력상 뭐 학력상 이렇게 쭉 그리고 이력 이런 사람들. 그래서 경영진이라고 얘기했죠. 이 사람은 이제 경영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니까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렇고 그 또 좀 보면 그래서 그 리플 자체만 좀 분석 뭐 분석이라 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이게 약간 좀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그 주식은 좀 비교적 펀더멘탈 기초 체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코인은 그렇게 주식만큼 펀더멘탈을 뭐 상세하게 막 그냥 다각적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쉬운데 코인은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좀 살펴보는 데까지 살펴봤고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 지금 최근에 리스크가 발생을 했잖아요. 리스크 아시죠? 예, 뭐예요?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잖아요. 여기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단 말이죠. 소송을. 그래서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 측 주장은 뭐냐면 이 SEC의 일단 첫 번째 입장은 리플을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. 주식. 쉽게 얘기하면 주식이 증권이 뭐야? 쉽게 얘기하면 주식으로 보고 있다. 코인인데 그래서 이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의 논리는 뭐냐면 소송을 걸려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게 뭐냐면 이 리플 재단에서 XRP라는 미등록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.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미등록된 증권 쉽게 말하면 주식 그 SRP를 발행을 하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죠. 그래서 SEC의 논리가 이거예요. 그래서 니네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소송을 건 거고 그럼 여기 소송에서 이제 그 쟁점은 뭘까요? 리플을 과연 증권으로 볼 것이냐 이걸 증권으로 볼 수 있냐 주식으로 볼 수 있냐 이게 이제 쟁점이죠. 근데 참고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하게 희한하게 오로지 온리 유일하게 미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. 미국만. 예. 그래서 이 8월 16일이거든요.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맞나? 맞을 거예요. 예, 거의 8월 16일, 15일 뭐 이때 하여튼 8월 중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SEC 측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거든요. 이 날이 8월 15일인가 16일인가.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제 리플이 만약에 소송에서 이겼어 재판에서 이겼어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리플이 이제 시세 분출을 하겠죠. 예. 그리고 리플이 만약에 졌어 패소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뭐 당연한 얘기겠죠. 리플의 가격이 뭐 하락을 하겠죠. 뭐 심한 경우 폭락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. 예. 근데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각각에 대해서 리플이 만약에 이겼어 승소하면 시세 분출은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으냐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으냐 그거는 뭐 솔직히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죠. 제가 신도 아니고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패소할 가능성보다는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다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뭐 이게 확실한 근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 미국에서 아직도 그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나 어떤 규정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. 우리나라도 그렇지만
그래서 좀 저는 이게 승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그 증권이 아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.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왜 XRP 리플만 이렇게 증권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. 뭐 미운트로 바뀌었는지. 예. 그리고 만약에 패소를 하면 당연히 리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정말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건데 리플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고 이게 심한 경우 상장 폐지까지 될 수도 있어요. 어쩌면 그 상장 폐지. 예. 그래서 그리고 하나 그나마 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더라도 현재 이 리플 재단이 90% 이상을 미국 이외 다른 국가들에서 고객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 소송 당한 이후에도 한 10군데인가 거기서 고객을 유치를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근데 우리 그 리플을 투자하는 단순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장 폐지되면 뭐 이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. 최악이죠. 최악의 경우죠.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. 그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?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. 대응 방안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유 이미 사서 들고 있는 분과 아직 안 사고 지금 새로 신규로 한번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,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들고 계신 분은 아까 그랬잖아요.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요. 조금. 아까 그랬잖아요. 대략 한 8월 15일이나 16일쯤에 SEC 측에서 최종적으로 서류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대략 한 8월 중순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시고요.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그래도 조금 있어서 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좀 버텨 보셔라. 버텨 보시는데 만약에 버텨 보실 때 단 만약에 지금 오늘이 5월 20날인데 지금 한 1511원 정도 하거든요. 지금 시각 오후 4시 28분인데 제가 표시로 좀 할게요. 좀 당분간 더 버텨보기는 하는데 8월까지 버텨보는데 이게 요게 이평선이잖아요. 이평선인데 요게 만약에 재수가 없어갖고 뚫고 내려갔다. 뚫고 내려가 버렸네. 완전 뚫고 그냥 내려가 버렸네 밑으로. 그러면은 글쎄요 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 50% 대략 평균적으로 한 50% 정도는 그냥 덜어내시라. 그리고 요 좀 버티는데 이평선을 안 뚫고 내려가네. 안 뚫고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지울게요. 다시 긋게요. 이평선을 안 뚫고 내려가네.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반등이 나오네.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더 버텨보는 거죠. 뭐 그때까지는 더 버텨보는 거고 이번에는 안 들고 있는 사람 신규 매수 내가 한번 신규로 한번 매수를 해볼까 그러신 분은 지금 당장 사지는 마시고요. 뭐 앞서 보유자의 경우와 비슷한데 여기다 이평선을 다시 긋겠습니다. 그거 갖고 좀 지켜보시다가 이게 이렇게 뚫고 내려갔다 이평선을 그럼 당연히 사지 말아야겠죠.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서 요 위에 있는 요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? 제가 줄을 긋게요. 요 이평선을 확실히 뚫어버렸다. 그럼 그때 매수를 하시라. 그때 매수하시고 단 그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아무리 요 위에 이평선을 뚫고 확실하게 뚫고 올라갔다고 해도 매수는 하되 예를 들면 몰빵을 친다거나 뭐 이렇게 무리해서 뭐 빚을 내가면서까지 사지는 마시라. 왜 그러냐면 아까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. 리스크가 지금도 계속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. 어떤 리스크? 소송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. SEC 측에서 소송 낸 게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만에 하나라도 패소할 수가 있어요. 리플이. 그래서 더 재수 없으면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몰빵을 하거나 빚을 내서 사지는 말라. 아무리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다고 해도 아시겠죠?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. 예,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 방안이라고 할까?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